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광주 지역 사립 중고등학교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기관지 교사들의 신분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5년 뒤부터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리게 되는 공원 용지가 많지만 광주시는 예산난 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교도소가 44년 만에 문흥동에서 삼각동으로 완전 이전했습니다. 교도소 수용자 1,900여 명도 군과 경찰의 철통 경호 속에 새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전남 지역에 작은 영화관들이 세워지거나 조만간 들어설 예정이어서 문화 소외 지역이었던 농촌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정원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광주 지역 사립 중고등학교는 상당수 정원 감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계사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사립 중고등학교에 전달한 공문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광주 지역 사립고 교원 120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학교별로 교사 2~3명씩을 줄여야 할 형편이다 보니 당장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 자리를 보전공이나 복수전공한 교사 선생님이 지도를 지원을 해야 하는 형편이겠죠. 문제는 이번 조치가 교원 정원 감축의 신호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학령기 인구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오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에서만 300학급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등교원 숫자를 400명 넘게 줄여야 할 상황입니다. 전체 교원 가운데 5% 가까이가 감축되는 겁니다. 정년이나 명예퇴직 등의 자연 감소로 감축 인원을 맞추기가 힘들다 보니 가뜩이나 불안정한 신분에 기간제 교사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규 교원부터 정리를 한다는 것은 좀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기간제 교원은 말 그대로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피해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 싶네요. 광주 지역 중등교원 가운데 기간제 교사는 1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원을 대폭 감축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진 가운데 계약직 기간제 교사들이 그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공원이나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장기 미집행된 시설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5년 뒤에는 풀어줘야 합니다.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난개발 우려도 큰데 뾰족한 대안은 없어 광주시의 고민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67년 52만여 제곱미터가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송암 근린공원. 그렇지만 이후 50년 가까이 공원은 조성되지 않은 채 묶여만 있어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이렇게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공원이란 녹지 도로는 111곳에 1250만 제곱미터. 그렇지만 오는 2020년까지 실제로 사업 실행을 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일몰제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리게 됩니다. 이들 시설을 매입하는 비용만 4조 3천억 원. 광주시는 그러나 열악한 재정 여건 탓에 한 해 평균 36억 원 정도만 사들이고 있습니다. 소송에 휘말려 있는 공원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1차 협상으로 광주시에서 자구전의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지 나중 5년 후에 부담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의 경우 내년 말까지 우선 해제하기로 하고 대상 지역에 대한 선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수십 년간 묶여있던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자칫 도심의 허파로 불리는 자연 녹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민자유치를 통한 공원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필수 도시계획 시설은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4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 도심의 장기 미집행 시설, 매입하기도 그렇다고 대규모로 풀어주기도 어려워서 이래저래 광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의 향후 계획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5.18 교육관에서 광산구 우산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순회 설명회를 열고 군공항을 2022년까지 옮긴 뒤 그 자리에 2025년까지 신도시인 솔마루시티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훨씬 늘어난 6조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졸속 추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무등산이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무등산 정상의 20%가 단풍으로 물들었다고 판단해 어제를 무등산 첫 단풍일로 잡았습니다. 또 무등산의 80%가 단풍으로 물드는 단풍 절정기는 다음 달 4일쯤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대기 정체가 해소되지 못하면서 공기가 탁합니다. 호남 지방은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나타내겠는데요. 오랜 시간 외출하신다면 황사 마스크 착용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안개도 짙게 껴 있습니다. 한평에 가시거리가 90m, 화순 110, 나주와 구례 150m까지 짧아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광주와 무안공항에는 오늘도 여전히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하지만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차 거치겠고요. 한낮에는 광주가 26도, 구례 27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 비교적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교도소가 44년 만에 새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수용자 1,800여 명을 옮기는 대규모 이사에 경찰과 군부대까지 동원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재소자들을 싣고 나오는 이송버스 앞뒤로 순찰차와 형사 기동대 차량이 바짝 따라붙습니다. 철통 경호 속에 1,800여 명의 재소자들은 오전 4차례, 오후 2차례에 걸쳐 7km 떨어진 새 교도소로 이사했습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군부대까지 나섰고 버스에는 권총과 가스총을 휴대한 교도관이 5명씩 함께 탑승했습니다. 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호송 도주라든지 또는 탈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수송작전은 다행히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44년의 문흥동 시대를 마감한 광주교도소는 삼각동에 새로운 터를 잡았습니다. 29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21개 동 규모로 재소자 1,900명과 직원 5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700여 개 수용실의 62%가 1인실, 다인실은 3인실과 5인실로 줄여 재소자들의 편의를 고려했습니다. 교도소 이전이 끝나고 나면 5.18 사적지인 현 교도소 부지에는 민주인권평화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기업 등과 공동으로 내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라 청년 20만 플러스 창조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채용 규모는 정형기획, 연구, 기술직, 생산관리직 등 다양한 직종에 걸쳐 900여 명이고 참여기업은 현대기아차, 효성, LG 등 대기업과 지역 강소기업 등 179개 기업입니다. 참여 희망 구직자는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별 모집 직종과 자격 요건, 근로조건 등 자세한 모집 요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농민들이 쌀값 대책을 요구하며 수확을 앞둔 논에서 나락을 갈아엎기로 했습니다. 농민의 광주전남연맹은 오늘 영광군 대바면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며 논을 갈아엎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민회는 풍년으로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밥쌀용 쌀 3만 톤을 수입하기로 하는 등 쌀값 폭락의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디자인 축제인 2015 국제 디자인 총회가 어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디자인 이음을 주제로 세계 디자인 미래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펼쳐질 이번 총회는 유명 연사 80여 명을 비롯해 40여 개국 국내외 디자인 관계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흘간 치러집니다. 디자인 총회 참석자들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광주 폴리, 푸른길 공원을 현지 탐방하며 디자인 비엔날레 전시관도 관람하게 됩니다. 담양 세계 대나무 박람회가 당초 목표였던 관람객 90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그제까지 누적 관람객이 85만 5천 명을 기록했고 하루 평균 2만여 명 이상이 방문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7일 개막한 대나무 박람회는 오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광주FC가 지난해 극적으로 1부 리그에 승격한 데 이어 올해 다시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라서 많은 팬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광주FC 남길 감독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토요일 경기였죠. 부산을 꺾고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날 선수들 각오가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무조건 좀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올 시즌 저희들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고, 선수들이 또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또 잘 뭉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선수들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잘 따라와 줬고, 또 결과도 좋아서, 이번에 좀 승부를 좀 결정을 지어서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 시즌 아직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는 어떻게 소화할 계획이신가요? 신진 선수들의 기용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좀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4경기가 남아 있는데 저희도 2승 정도를 더 해서 창단 이후 11승 정도를 좀 챙겨서 내년 시즌을 좀 계약할 수 있는, 내년 시즌에도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2승 정도를 좀 더 할 생각입니다. 네. 올 시즌을 좀 되돌아보면 그야말로 악전고투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뭐 경기장 상황도 그렇고요. 좀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는 강주 FC 축구단인데 지금 사실 목포에서 숙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훈련도 하고 있거든요. 강주에는 저희들 훈련할 수 있는 축구장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목포에서 좀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강주로 돌아왔을 때는 내년에 아무것도 지금 준비된 상황이 없어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좀 힘들고, 그리고 올 시즌을 좀 돌이켜보면 그라운드 사정도 굉장히 좀 안 좋았고, 원정 다니면서도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어려운 점들 때문에 선수들이 굉장히 좀 초중반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좀 겪었는데, 또 그러면서 조금씩 성숙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 또 팀이 또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뭉쳐 있었고, 그런 점들이 좀 괜찮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좀 앞으로는 강주에서 좀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선수들을 추스리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감독으로서 선수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나보다는 우리는 항상 하나다, 강주FC는 하나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있고요. 훈련장에서도 그렇고 경기장에서 시합에 나설 때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보다는 팀이 먼저, 우리가 항상 먼저라는 생각들을 좀 선수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점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이 굉장히 운동장 안에서 또 경기장 안에서 굉장히 좀 발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저희 팀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들이 좀 생기고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점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좀 구단주나 뭐 단장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기도 한데요. 구단 운영비가 바닥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들 동요는 없나요? 선수들도 오래전부터 좀 많이 저희들이 강주FC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서 크게 뭐 동요는 없고요. 뭐 제가 자금난을 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또 할 일이 있고 또 구단이 할 일이 있는데, 저는 선수단을 좀 잘 이끌고 그런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선수들이 좀 동요하지 않고 또 경기장에 잘 나설 수 있게끔 좀 만드는 게 제 임무니까요. 그런 점들을 좀 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이제는 저희들이 어려운 걸 알고 있어서 너무 잘 따라와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에게는 좀 장애물이 되지 않고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축구 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좀 관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조금 더 강주 시민과 팬분들의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선수들은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큼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선수들이 또 강주FC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경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아니면 경기가 끝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리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강주 시민분들과 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광주FC 우리 시민들의 손으로 만든 구단인 만큼 계속해서 광주의 희망으로 남아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주시 감사관실은 올해 초부터 시 본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 처리 사례 57건을 적발하고 주의와 시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육기간을 채우지 못한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준 공무원 교육원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세운다며 6,500만 원을 들여 용역을 시행해놓고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든 문화예술회관,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한 소방학교에는 각각 기관 경고 조치했습니다. 광주시가 건축위원회 운영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건축심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고 설계자와 건축주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주는 등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늘려 인력풀을 확보하고 심의 때마다 서로 다른 위원들이 번갈아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5.18을 왜곡하는 보수논객 지먼원 씨에 대해 시민 차원의 2차 고소가 이뤄집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지 씨에 의해 북한군으로 지친된 61살 박남선 씨 등 시민 당사자들은 오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죄로 광주지법에 지 씨를 고소할 예정입니다. 지 씨는 5.18 당시 북한군이 침투해 광주에서 활동했다는 북한군 광주 침투설을 주장하며 5.18을 왜곡해왔습니다. 이번 고소는 지난 8월 31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가 지 씨를 고소한 데 이은 추가 고소입니다. 전남 교원들의 연구대회 표절 비리와 관련해 한국교총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전남 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표창을 받은 뒤 전국대회에 지역 대표로 출품해 표절 판정을 받은 작품은 50건 이상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수상이 자동 취소됐지만 표절작을 낸 교원의 상당수가 이로 인한 가산점을 획득해 교장과 교감 등으로 승진했습니다. 한국교총은 전남교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특별검사를 벌이고 있으며 경찰은 출품작의 표절 여부를 검토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지역 행사에 참석한 여당 국회의원들이 지자체와 야당 국회의원을 비난해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신안군 도초면에서 실시된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전과자들이 국회의원과 군수를 하고 있어 국민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신안군은 추후 신의와 하이면 등에서 노인의 날 행사가 실시됐는데 군수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축사 순서를 일절 제외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며칠 전 발생했던 어선 전복 사고에서는 여러 척이 함께 움직이는 선단 조업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어선들끼리 사고 초기 대응이 제대로 됐는데 선단 조업이 의무였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어선들 자율에 맡겨져 있는 실정입니다. 양윤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선 한 척이 오른쪽으로 기운 채 바다에 잠겨 있습니다. 해경 경비정이 도착하기 전까지 함께 선단 조업에 나섰던 어선들이 구조 작업을 벌였고 15명의 인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한 1마일 거리로 항해하는 도중에 안 나올게 그걸 경화를 7개 그거 제가 잡혀갖고 있더라고요. 선단 조업의 최대 강점은 특히 사고가 났을 때 인명구조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 어선이 물에 잠겨 통신 장비가 문제 생겨도 인근 어선들에 의해 육지의 상황 전파도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최소 2척 이상으로 선단을 꾸려 어선끼리 서로 보이는 해상에서 조업하도록 강제했지만 통신 장비가 널리 보급된 뒤 폐지됐습니다. 목포와 영광, 진도, 완도 등 서남해 항구에서 요즘 출항하는 어선은 하루 500여 척. 줄잡아 30에서 40%는 단독 조업에 나서고 있고 선단 조업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내가 편할 때 조업을 나가고 또 입항하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단독으로 조업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일부 그 업종에 봐서는 그 의장, 자기들이 그 의장 때문에. 올해 발생한 어선 사고는 표류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300건 이상. 사고 초기 대응에 도움을 줄 선단 조업을 권유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어업 당국도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1주년을 즈음해 빛가람 페스티벌의 주요 행사가 오늘 한전앞 특설무대에서 열립니다. 오늘 행사는 입주민 대동한마당과 인기 가수 초청 공연 등으로 꾸며지고 특히 축하 공연에는 인기 아이돌 그룹인 B1A4와 EXID 그리고 태진아 씨 등이 출연합니다. 이전 기관들은 페스티벌 기간에 오는 24일까지 클래식 공연과 청사 개방, 남도 문화 탐방 등의 행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농어촌에는 도시에는 없는 흔하디 흔한 영화관 하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 같은 문화 소외를 없애고자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이 추진 중인데 1호가 어제 장흥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흥국민체육센터 4층에 개관한 작은 영화관 정남진 시네마. 좌석수가 60개, 39개로 아담하지만 3D, 2D 상영관에서는 최신 개봉 영화들을 하루 5차례씩 연중무휴로 상영합니다. 관람료는 3D가 8,000원, 2D는 5,000원으로 도시보다 저렴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애기 엄마 입장에서 아이를 잠깐 맡겨놓고 영화 봐도 되고 친구들하고 이제 여기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기쁩니다. 네. 이 같은 작은 영화관 만들기가 영화관이 없는 전남 지역 19개 시군에서 추진됩니다. 지금은 해남과 고흥 등지에서도 추진 중인데 내년 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작은 영화관은 장흥처럼 체육센터 내에 작은 공간을 쓴다든가 군민회관의 일부를 개조한다든가 큰 돈 안 들이고 약 10억 정도로 영화관을 만드는 그런 계획이고요. 전남 주민들의 한 해 평균 영화 관람 횟수는 2회 정도, 서울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작은 영화관은 농어촌 주민의 문화적 갈증을 풀어주고 지역의 색다른 명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미술관 설립을 놓고 전남 동부 곳곳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추진하던 시립미술관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고 광양의 도립미술관은 규모 확대를 두고 걱정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제습지센터로 일부 기능이 옮겨지면서 새로운 활용 방안을 찾고 있는 순천만 자연생태관. 순천시는 애초 18억 원을 들여 이곳을 시립미술관으로 바꾸고 한국 화가 조방원 화백의 유작 200여 점을 기증받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연생태관이 미술관으로 쓰이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조 화백의 유족 측이 기증이 어렵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습니다. 미술관 기증 철회 의사를 통보해서 지금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조방원 화백 측이 공식적으로 기증 의사를 철회할 경우 순천시의 시립미술관 추진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립미술관을 유치한 광양시에선 미술관의 규모를 놓고 벌써 우려가 나옵니다. 광양시는 애초 300억 원인 도립미술관 사업비를 전라남도와 협의해 500억 원으로 늘리고 미술관 부지 면적도 4,000제곱미터가 늘어난 12,000제곱미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고품격 미술관 또 세계적 명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늘어나는 미술관 규모에 비해 50억 원인 작품 구입비는 변함이 없어 의회를 중심으로 미술관 전시 작품의 수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건물 크기보다 정말 좀 내실 있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좋은 작품을 갖다 놔서. 광양시는 이에 대해 실시 설계와 의회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아직 미술관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